안녕하세요. 결혼음악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오늘은 재혼 부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9가지란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재혼한 분들이 은근히 많죠. 재혼한 분들은 한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재혼에서는 아주 잘 살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죠. 재혼 커플들이 아주 높은 확률로 다시 헤어진다고 해요. 저도 이혼하고 재혼한 케이스인 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죠? 재혼이 많이 깨진다고 하니까 저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살 살고 있어요. 제가 실제 재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주변에 재혼한 커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느낀 것을 토대로 재혼 생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9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재혼을 생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유지. 사람이 살다 보면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 등등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혼자였을 때는 모든 걸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했지만 이제는 내 옆에 내 동반자가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한 재혼인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대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 전에 알았거나 사귀었던 이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성에 대해서 내 배우자한테 비밀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심리적으로 배우자를 배신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PC나 휴대폰을 서로 오픈하고 있는데요. 결혼 전에 남편이 먼저 오픈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던 저는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고요. 지금은 잘했다 싶어요. 비밀이란 것은 상대와의 관계에 벽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은 노노. 두 번째, 전 배우자를 언급 또는 비교. 재혼한 커플들이 대화를 하다가 서로 잘해보자고 이전 결혼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 얘기가 꼭 반드시 한 번쯤은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전 배우자 얘기가 꼭 나오죠. 전 배우자를 아무리 안 좋게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배우자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전 배우자가 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커플은 전 와이프가 음식을 잘했다느니, 전 배우자가, 전 남편이 키는 컸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배우자를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직접적으로 대놓고 비교하는 건 아니어도 간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남편과 얘기를 하다가요. 남편이 대뜸 전 배우자를 전 와이프라고 하질 않고 와이프라고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결혼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있자니 내용은 이해가 되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건 잘 안 들렸고요. 그 전 배우자를 와이프라고 불렀다는 거, 그게 뇌리에 박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랬던 결코 유쾌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를 언급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조언하기. 상대의 자녀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방식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러쿵 저러쿵 흉을 본다든지 상대의 교육 방식, 훈육 방식을 부정하거나 조언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잖아요. 게다가 이혼한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빚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란 얘기죠. 거기다 대고 이래서 안 된다느니 저러면 안 된다느니 가르치려 들면 아무리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상대의 자녀는 상대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본가나 친정이 부부보다 우선순위. 우리가 초혼이든 재혼이든 두 사람만 신경 쓰면서 살게 되진 않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게 원 가족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 형제들도 당연히 얽히게 되잖아요. 초혼 때 본가 또는 친정을 많이 챙겼다고 해도 재혼에서는 최우선순위를 서로 상대한테 두고 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한 재혼에서도 우리 집, 니네 집, 우리 부모, 니네 부모 이렇게 따지면서 계속 살 수만은 없잖아요. 서로의 원 가족을 챙기되 우선순위는 내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5번째,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의식. 이게요, 아무래도 재혼은 초혼 때처럼 배우자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설렘도 있고 사랑의 감정도 있고 호감도 있지만 초혼에서 느꼈던 진한 무엇? 그런 것은 잘 안 느껴지는데요. 아마 그게 어릴 때 만나서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고 애들도 하나씩 둘씩 낳아서 애들을 같이 키운, 애들을 서로 공유한다는 그런 책임감, 사명감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부부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어떤 약간의 거리감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나와 너를 따로 놓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라는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상대의 과거에 대해 왈가왈부. 재혼이란 게 이혼하고도 혼자 산 세월이 5년, 10년, 20년이 넘는데요. 그만큼 상대가 이혼하고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이 나한테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굳이 이해하려 들지 말고.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고 그 당시 그 사람의 최선이었잖아요. 상대의 과거와 현재가 합쳐진 합.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현재의 배우자니까 좋은 과거뿐 아니라 나쁜 과거도 모두 다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7번째, 전 배우자와 같은 성향의 실망. 아마도 재혼하는 사람들의 심리 기저에는 전 배우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성향도 성격도 상반된 그런 사람을 선택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배우자와 나이가 같거나 뭐 같은 띠 이런 거는 아예 고려 대상에 들지도 않고요. 전 배우자와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극도로 꺼리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사람이란 게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요. 저는 예전 배우자한테 싸울 때요. 저를 본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를 많이 들어서요. 본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러는 거죠. 저한테 싸울 때 당신이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내용을 듣고 한번 자기 성찰을 해보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뉘우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면 내용까지는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 본인이라는 말에 꽂혀서요. 빈정이 상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는 양상. 아니 싸워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아내는 아내인 거지 본인이 거기서 왜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라는 말을 극도로 꺼리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저랑 좀 다투는데요. 대뜸 저보고 본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겁을 했잖아요. 이렇게 현 배우자도 고르고 고른 내 배우자도요. 전 배우자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내가 싫어했던 단점 이런 게 겹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걸 사소한 면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확대 해석을 해서 예전 배우자와 지금의 내 배우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8번째, 사기 결혼이라고 분노, 결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게 상대를 100% 알고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지만 알아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가 어느 정도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에이 그냥 나중에 말해도 되겠지 하고 모든 걸 다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굳이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말을 그냥 안 한 거죠. 아니면
말할 때를 놓쳤거나 엄밀한 의미에선 그것도 거짓말이긴 하지만요. 영어로 거짓말을 lie라고 하잖아요. 영어권에서도 lie와 비슷한 말이 deceive 무슨 receive 같네요. receive가 아니라 A, B, C, D로 시작하는 deceive란 말이 있는데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한 거, 속인 거라는 뜻이거든요. 작정하고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상대를 은근슬쩍 기만하는 거죠. 결혼 생활에서도 lie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deceive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화는 나겠죠. 그치만 그 한 가지 사실 갖고 계속 상대를 추궁하다 보면 틈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재혼을, 이 결혼을 깰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상대의 사과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가볍게 살아보고 안 맞으면 분리.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잘해보려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이기심 또는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면 백전백패인 것 같아요. 재혼에서 재밌는 순간, 즐거운 순간, 행복한 순간 왜 없겠어요? 너무 많죠. 그렇지만 일상이라는 게, 생활이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의견 차이, 방식 차이, 가치관 차이가 서로 간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타협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저 일상이 흘러가는 대로 좋다가 또 싸우다가 아니면 말지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상대와 어우러지려는 노력을 해야 비로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는 정도? 재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분들한테 겁을 주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죽을 각오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재혼은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재혼을 생각했다는 건 남은 인생 옆에 반려자와 함께 한번 멋지게 행복하게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 되니까. 조금 싸웠다고 해서 실망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리셋 단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리셋 단추 다시 누르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가볍게 한번 살아보고 안 맞으면 그만 살아야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100% 후회합니다. 무거운 게 싫으시면 가볍게 살고 리셋 누르고 그렇게 사시던가요. 심각하지만 가볍게, 가볍지만 또 무겁게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여러분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오늘의 숙제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배우자한테요. 개방형 질문으로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말이 거창해서 대화지 말 걸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를테면 오늘 직장에서 괜찮았어?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두 가지죠. 뻔하잖아요. yes 아니면 no.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당신 피곤해 보이네.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또 당신 요즘 읽고 있는 소설 어떤 내용이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면 어느새 풍성한 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 커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숙제 해오세요. 오늘 결혼의 맛 TV 영상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